이런 아테코를 맞은 환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마와 코에 맞았네요. 그랬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노응이 나오면서 피부가 괴사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고 나면 베시클이 이제 피부 괴사할 때 베시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감염으로 퍼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그걸 썼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노응하고 괴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디포즈 셀 데리브드 스템셀 지방줄기 세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지방줄기 세포를 사용을 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좋아졌다는 거죠. 그죠? 괴사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힐링은 되긴 됐는데 상처는 없이 힐링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 후에 후기 부작용을 보면 주로 후기 부작용이라는 것은 한 2주 지난 다음에 보는 건데요.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은 이제 우리가 홍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자꾸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를 쓴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로 이제 혈관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증이 이아트로제닉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는 IPL 같은 것을 하거나 이제 펄스 다이 레이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다라는 게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너무 얕게 주사를 하거나 혹은 해박적으로 움직이는 곳, 눈썹이나 입술 이런 데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술에 레디어스 같이 좀 이렇게 강한 애들은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주입하면 덩어리져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먹을 때 입둘레근의 표층과 깊은 부분은 펌프처럼 작용을 해서 필러 물질을 덩어리로 합치거나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쓰던 아쿠아미드 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잘 녹지 않는 애들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끼리 덩어리 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얇은 막을 만들고 조직이 약한 부위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좀 잘 안 쓰고 있는 필러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필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필러를 파괴하거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해서 어쨌든 여러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결절을 만약 형성하는 부위는 바늘로서 열어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우성 흉터라는 것은 하이퍼트로픽 스카인데 주로 이제 너무 얕은 층에 넣었을 때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얕은 층에 넣으면 이것이 잘 용해가 안 되고 뭐 흉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는 이제 콜라겐이라든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작은 혈관들이 여기에 이제 구성 물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레이저를 쓰거나 스테로이드를 써서 제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스카 리비전 반응 교정술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라뉴로마와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그라뉴로마라는 것은 반복적인 조직 반응을 통해서 조직이 덩어리처럼 똑딱하게 뭉쳐진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주사를 하고 나면 주사 주변에서 처음에는 이제 덩어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붓기라든가 열, 통증 등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소염제 같은 거 쓰면 좀 반응을 잘해서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서 불규칙적인 표면을 가지면서 주변을 압박하고 이런 것이고 또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면 이제 필러의 순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의 문제, 그리고 삼투압, 폐하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고,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감염과 관련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뺨이라든가 앞턱, 코, 눈 위 이런 데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기전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필러가 들어가면 필러 주변에 어떤 막이 형성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막이 어떤 면역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특히 그 마크로페이지가 이것을 이제 탐식을 할 수 없도록 격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크로페이지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 같은 것이나 염증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마크로페이지들을 이제 당겨오는 거죠. 유인을 해서. 이때 이제 모노사이트도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이제 필러 성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이 모여서 에피셀로이드 셀로 융합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여러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멀티뉴클레이티드 포린 바디 자이언트 셀이라고 해서 핵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대한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가종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런 유가종은 약 한 0.01에서 1%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러든지 간에 유가종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잠복기를 거쳐서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결절과 유가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병리 검사상 조직 검사상 그 진단이 안 된 경우에는 그냥 결절이라고 하고요. 병리적 조직 검사상의 그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종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치료는 주로 마사지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에 비교적 반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히아루로니다제를 쓸 수가 있으면 써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유가종들이 이제 바이오필름의 역할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많은 논문에서 이런 가설을 찬성을 하는데요.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은 어떤 균들이 자기들 바깥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막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저절로 이제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라뉴로마가 생긴다고 일단 본다면, 이 막을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를 쓰게 되면 녹아서 세균의 면역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도 쓰지만 소위 말해서 히알루로니다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써도 잘 안 들으면 5FO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532 파장이나 808 파장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로는 퀴놀론계와 3세대 마크로라이드 2제 병합요법 쓰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 써도 효과가 없으면 5FU를 스테로이드와 병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치료가 실패가 자꾸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면 바이오필름을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메치실린 저항성 포도당 규균 혹은 비정형 결핵균으로 추정되고, 또 컬처를 반드시 해야 되고, TB 테스트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부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결손이 생기면서 흉터가 생기고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전층 피부 이식, 국소 플랩, 컴포지트 그래프트, 연골 이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스킨 네크로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새살들이 이렇게 에피셀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15일 됐을 때 그 리에피셀리제이션이 거의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돼서 완전히 낫고 나서 그 어떻게 됐냐면은 스카가 생겼다는 거죠. 스카가 생겨 디포미티가 일어난 거죠. 그죠? 디포미티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컴포지트 그래프트를 통해서 이것을 교정을 해 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피부 표면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컨트랙션도 일어나고 에시메트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컴포지트 그래프트 같은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다시 교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